잠깐만요. 혹시 지금 여러분 통장에 1억 원 있습니까? 환율이 1,600원 되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7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그냥 증발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라집니다. 설마 그럴까요? 1997년 12월 23일 환율이 1,900원 됐습니다. 그때도 다들 설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망한 사람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보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왜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돈 많이 찍으면 왜 문제입니까? 동네 빵집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빵을 100개만 만듭니다. 손님은 200명 옵니다. 빵 하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비싸집니다. 1,000원 하던 빵이 2,000원, 3,000원 됩니다.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반대 상황입니다. 어느 날 그 빵집에서 빵을 1,000개 만듭니다. 손님은 여전히 200명입니다. 빵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폭락합니다. 3,000원 하던 빵이 1,000원, 500원으로 떨어집니다. 팔아야 하니까 할인해서라도 판매. 돈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돈이 1,000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돈으로 물건 사고 팝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돈을 200조 더 찍어냈습니다. 이제 돈이 1,200조입니다. 물건은 그대로입니다. 빵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차도 그대로. 근데 돈만 200조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래 1,000원 하던 빵이 1,200원 됩니다. 돈이 20% 늘어났으니까 빵값도 20% 오릅니다. 10,000원 하던 치킨이 72,000원, 30만 원 하던 옷이 36만 원, 5억 하던 아파트가 6억이 됩니다. 이게 물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극단적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 아십니까? 2008년에 그 나라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빵 하나 사는데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화장지가 돈보다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종이 가치도 없었거든요.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휴지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이 짐바브웨까지는 안 갑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안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수출하면 달러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달러를 받으면 바로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원화로 바꿔서 써야 하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바꿉니다.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화를 못 믿으니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꾼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찍고 기업들은 달러를 안 팔고 외국인들은 돈을 빼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누가 나쁘고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만요.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달러도 종이 아닙니까?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입니다. 미국도 돈 찍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는 생존 보험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 보험 드십니까? 집에 불날까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 불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날 것 같아도 듭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입니다. 달러도 똑같습니다. 원화가 폭락할까봐 드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만 날립니다. 손해입니다. 달러 보험은 다릅니다. 안 써도 수익이 납니다.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아십니까? 침몰하는 배입니다. 지금 원하는 타이타닉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명보트로 갈아탑니다. 제가 침몰하기 전에요.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입니다. 아직 안 침몰했는데 왜 갈아타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 그때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다 찼거든요. 환율이 1,9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화폐 줄이 수백 미터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 타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달러는 어떻게 삽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 외화 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은행 가서 외화 통장 만들면 됩니다. 동매은행 가서 10분이면 계좌 개설 끝납니다. 단점은 정말 쉽습니다. 단점은 환전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보통 1%에서 1.5% 정도 뗍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달러 ETF입니다. 증권 계좌 있으시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파이거 달러 ETF나 코덱스 달러 ETF 사면 됩니다.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단점은 실제 달러는 아닙니다. 달러에 연동된 증권이죠.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수익 나니까 효과는 같습니다. 세 번째, 미국 주식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석이조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달러로 샀으니까 환차익이 납니다. 둘째, 애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납니다. 두 번 버는 겁니다. 물론 애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럼 얼마나 사야 합니까? 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로 갖고 계십시오. 1억 있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십시오. 5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은 달러로 바꾸십시오.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그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언제 사야 합니까? 지금 바로 사십시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은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1,500원 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두 번째 생존 자산은 금입니다.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누가 금을 사요? 큰 착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산 금이 1,000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4년은 어땠습니까? 1,100톤 샀습니다. 또 기록 갱신했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삽니까? 중국이 1위입니다. 작년에만 200톤 샀습니다. 러시아가 2위입니다. 금덩이가 가치가 있어요?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는요, 금 1짐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금 1g이 15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빵 100개 정도 삽니다. 보십시오. 5,000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똑같습니다. 달러는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금은 뭡니까?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미국 달러마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때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S&P 500 지수가 50% 폭락했습니다. 부동산은요? 집값이 40% 떨어졌습니다. 근데 금은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온스당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요. 50% 올랐습니다. 그럼 금은 어떻게 삽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금방 가서 금 사면 됩니다. 골드바나 금 동전 같은 거요? 장점은 진짜 금을 내가 갖는 겁니다. 만질 수 있죠. 단점은 부가세 10%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면 됩니다. 실물금은 아니지만 금 가격에 연동됩니다. 장점은 부가세 안 냅니다. 그리고 보관 걱정 없습니다. 단점은 실제 금은 아닙니다. 은행이 망하면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 증권 계좌에서 금 ETF 사면 됩니다. 코덱스 골드나 타이거 골드요. 장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단점은 역시 실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제일 추천합니다. 편하고 수수료 싸니까요. 그럼 금을 얼마나 사야 합니까? 제 기준은 자산의 1020%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시스템 붕괴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은 불안 나면 날리는 돈인데 금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나잖아요. 대신 금은 장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이요.
지금까지 두 가지 생존 자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달러. 둘째, 금.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두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증권 계좌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만드십시오.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됩니다. 둘째, 은행 앱 열어서 외화 통장 개설하십시오. 이것도 10분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하십시오. 그럼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첫 매수하십시오. 목표 금액의 30%만 일단 사십시오. 예를 들어 달러를 4천만 원어치 사기로 했으면 일단 1,200만 원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설마 그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다 잃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전부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온다고 합니다. 한국은행도, 시티은행도, 골드만삭스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요?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하십시오.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1,500원 넘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 늘어서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달러 있고 금 있으니까요. 환율이 오르든 말든 걱정 없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통장 속 돈의 가치가 매일 줄어듭니다. 물가는 매일 오릅니다.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준비하는 쪽에 서십시오. 지금 움직이십시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